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곽정효 작가의 단편소설 주먹이 운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서민들의 삶을 그리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경기의 한 단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서로 다른 생각이 은근 재미있게 읽히기도 하는 주먹이 운다. 지금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근육질의 단단한 몸으로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던 관원들, 얼마나 보기 좋던가. 그들이 여전히 거울 속에 서 있는 것만 같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하루 종일 샌드백과 링과 러닝머신만이 들어앉아 있다. 체육관이 이처럼 썰렁해지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아무래도 문을 닫아야 할까 봐요. 아내는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말을 꺼냈다.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다. 거참, 입방 정도 떠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벌컥 화부터 냈지만 벌써부터 마음속에서 맴돌고 있는 말이다. 달세를 내는 처지였으면 이렇게 버티지 못했을 터였다. 아직은 건물주가 전세금을 올리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지만 다른 집은 다 세를 올렸는데 금리가 형편없어서 등등의 말을 흘리는 것이 세를 올리겠다는 속이 분명했다. 시절이 좋을 때 채워두었던 통장은 이제 바닥이 보였다. 저 이제 줄넘기 졸업하면 안 돼요? 이제 글러브 끼면 안 돼요? 철우가 조른다. 엄격하게 훈련을 시키고 싶지만 비위를 맞추어 줘야 한다. 유일한 학생 회원이기도 하고 친구들을 데려오겠다는 말에 희망을 두고 있기에 더 그렇다. 자, 이렇게 앞에 있는 왼발의 앞과 뒤에 있는 오른발의 뒤꿈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해봐. 아무리 말해도 녀석의 스텝은 엉망이다. 스텝이 잘 되어야 다음 단계로 가는 거야. 뭐, 그래. 이제 글러브 끼고 시작해보자. 사흘째지만 글러브와 붕대를 던져준다. 붕대는 필요 없는데 그냥 글러브 끼면 안 돼요? 손목과 손등 부분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거야. 만약 붕대를 감지 않고 글러브를 낀 상태로 샌드백을 친다면 손가락에 상처를 입게 될 수 있으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부드러워 본 적이 없었다. 명령에 가까운 말을 짧게 끊어서 툭툭 던지면 그뿐이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토를 다는 녀석도 없었고 설명 같은 걸 이렇게 길게 할 필요도 없었다. 이러면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소리를 말끝마다 붙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철우가 붕대를 감고 글러브를 끼더니 샌드백 앞으로 갔다. 샌드백을 한번 후려치더니 제가 고꾸라지고 만다. 덩치는 크지만 체력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기도 아깝다. 덩치만 있지 힘이라곤 없다. 끈기, 근성, 그런 건 아예 기대도 하지 않았다. 시키는 대로 훈련을 할 맘도 없으면서 욕심만 앞세운다. 반에서 주먹으로 군림해볼 꿈을 꾸게 해준 것도 그 꿈을 이루어 줄 것이 권투라고 믿게 된 것도 다 그 체육 선생의 공이다. 녀석이 그 정도라도 말을 듣는 건 학교 체육 선생을 의식해서다. 공부를 안 되면 특기라도 있어야지. 체력도 기르고 대학문도 열고 꼭 먹고 알먹기 아니냐? 그렇게 부추긴 모양이었다. 형, 이번 연휴에 동남아에 가자는 의견이 많은데 형 생각은 어때요? 그 체육 선생의 등장도 구인의 총무, 청가봉의 전화가 가져온 변화였다. 벚꽃이 한창일 때였다. 해외여행? 야, 팔자 좋은 소리 마라. 왜요? 경기가 안 좋아요? 경기라는 말을 쓸 처지도 아니다. 텅 빈 거울 속을 쳐다보고 있자니 머리가 지끈거린다. 하긴 요새는 권투를 배우겠다는 사람이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죠. 그래도 누가 사람을 끌어다주고 그냥저냥 유지가 된다더니 시답잖은가 보죠. 그럼 형, 우리 골프장 일 같이 해보실래요? 골프장? 글쎄,
지금 이런저런 궁리 중이다. 아무래도 접어야 하나 싶으면서도 미련을 못 버린다. 내가 워낙 권투의 외골수 아니냐? 에이, 그럼 형, 머리를 좀 써보세요, 머리를. 아, 요새야 칫솔도 머리를 쓰는 시대 아닙니까? 조카도 커가고 점점 돈 들어갈 일이 많아질 텐데 집세 걱정을 하고 앉아 있으면 어쩝니까? 날 보고 뭘 어떻게 하라고. 주먹뿐인데. 전단지도 좀 뿌리고 인근 학교에도 찾아가 보고 그래요. 가만 앉아 있어서 찾아오길 기다리지 말고. 요즘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는 시대잖아요. 아, 학교 앞에 한번 가봐요. 미술학원도 노트 나눠주고 난리예요. 홍보? 그렇게 해서 시작한 홍보 도구로 건진 것이 체육선생이었다. 체력 단련은 수명 권투로, 당신의 자녀를 강하게 키우려면 수명 권투와 함께. 길을 걷다가 녀석의 말을 듣고 만들었던 전단지가 길바닥에 나뒹구는 모습을 보게 되면 비참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감기고 조금 따라가다 밟히는 여기저기 발자국이 찍힌 전단지가 꼭 자신인 것만 같았다. 한때는 챔프 소리에 안 먹어도 살 것 같은 때도 있었다. 아내만 해도 링 위에 선 자신의 모습에 반해 결혼했다. 이제 시대가 변했잖아요. 지금도 주먹이 힘인 줄 알아요? 이제 아내는 빈정거리기까지 한다. 그럼 주먹이 힘이 아닌 뭐가 힘이란 말이야? 목소리를 높여봐도 쪼그라드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이 있기는 있었지. 아니 말이야, 아직도 있지. 하지만 법이 시퍼런 눈을 뜨고 목을 죄는 데야 당할 재간이 없다. 젠장, 당장 완부놈 갈비뼈를 제대로 맞춰놔야 하는 판이다. 생각할수록 분통 터지는 일 아닌가. 원금을 2배로 불려주겠다고? 제 놈이 새치혀로 내 돈을 빼내가서 날리고는 배째라고 나오는데 어찌 주먹을 붙들어 두겠는가. 어찌 울고만 있을 주먹이던가. 고향 군내에서는 함부로 볼 자가 없었던 철주먹 아닌가. 그것도 날렘 발재간까지 뒤를 받쳐주는 단단한 강철주먹. 하지만 완부는 돈을 알고 간 후로는 깐족깐족 기어올랐다. 허르라 요것이 싶어도 돈 떼일까 염려되어 못 본 척 모르는 척 고개를 돌리고 괜히 헛기침만 해댔다. 돈이란 게 묘했다. 분명 내 돈인데 녀석의 주머니로 가더니 녀석이 주인인 것처럼 굴지 않는가. 놈은 약속 기한을 넘기고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 1년 넘게 애를 먹이고 나서 술 한 병 들고 와 한다는 말이 돈을 건질 길이 없다니.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평생이 들어있는 돈 아닌가. 몸뚱이로 번 돈 아닌가. 이제 링 위에 서기에는 나이도 들었다. 할 줄 아는 것은 권투뿐이다. 다시 벌 수 있는 돈이 아니다. 그 말을 주먹으로 했다. 1방, 2방, 딱 2번뿐이었다. 그랬는데도 갈비뼈가 2대나 나갔다. 갈비뼈가 부러진 놈을 모시고 다니면서 치료비까지 덮었어야 하다니. 놈은 등에 엎여 고소 안 한 게 어딘데 하면서 이죽거렸다. 그 소리도 못 들은 척 들어 넘겨야 했다. 주먹 한 방 날릴 때 잠시 돌아왔던 힘이 어느새 다시 완부놈 쪽으로 넘어가 있었다. 내릴 때도 살짝 내려줘야 하고 신발도 신겨줘야 하고 뭐 먹고 싶은 눈치면 얼른 뛰어가 사다 대령해야 했다. 아예 종이다 종. 하지만 돌이 없다. 돈은 돈이고 죄는 죄였다. 사실 돈을 빌려준 책임이 내게도 아예 없다고는 말 못한다. 아내 말 맞다나 완부놈 앞에서 큰소리 칠 수만도 없다. 그리고 완부놈 말대로 놈이 아니었으면 진즉에 문을 닫았을 거였다. 다른 체육관들은 다 문을 닫았지만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사실 완부놈 공이었다. 어떻게 수를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을 데려왔다. 관원이 늘 10명 이상 끊이지 않았던 것은 놈의 공이었다. 비트코인이 뭐 대단한 것처럼 사탕발림을 해대기도 했지만 어찌됐건 잡아떼지 못하고 돈을 빌려준 건 그 때문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펄펄 뛰는 아내를 밀치고 돈을 건네지는 않았을 거였다. 아내는 남의 손에 들어가면 내 돈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돈은 돈이라는 소리도 틀리지 않았다. 완부놈이 크게 털어가려고 그동안 자잘한 돈 채워주며 기회를 보고 있었던 거라는 소리 역시 틀린 말이 아닐지도 몰랐다. 그리고 이제 힘은 주먹이 아니었다. 하긴 언제나 아는 것이 힘이고 법이 힘이고 돈이 힘이고 권력이 힘이었다. 그걸 몰랐던 건 아니었다. 군에서 도에서 제일이라고 주먹을 들어 올려준 것도 법과 돈과 권력이 만든 링 위에서였다. 결국 세상 것이었다.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철우가 친구 한 명을 달고 왔다. 녀석은 우선 참관만 하겠다고 했다. 그래, 잘 왔다. 누가 뭐래도 남자는 체력이다. 강인한 체력. 먼지까지 털어 의자를 대령했건만 녀석은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야, 너 뭐하러 왔냐? 나가라, 나가! 하고 소리치고 싶지만 목구멍으로 구겨 넣는다. 근질근질하다. 철우가 다가오자 팬티까지 다 젖었네 하며 고개를 돌린다. 글렀다. 권투를 할 녀석이 아니다. 철우가 체면치레로 한 번만 같이 가달라고 사정을 한 듯도 하고 또 그 체육선생이 떠다 민 것 같기도 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권투가 사라지면 안 되지요. 어쩌든지 이어가세요. 저도 힘껏 도와드릴게요. 체육선생이 말했다. 에고 어른이고 아이고 수능밖에 몰라요. 얼핏 학교에서 그의 처지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수능과 상관없는 과목이니 대접받을 리가 없다. 그래서인지 권투를 정말로 좋아해서인지 아이들을 보내주려고 애를 썼다. 고마운 일이었다. 하지만 크게 보탬이 되지는 못했다. 어쩌다 온 아이들도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발을 끊었다. 공부에 지장이 있다는 둥, 너무 힘들다는 둥,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야만적인 운동을 하느냐는 둥 투덜거림만 벗어놓고. 잠도 줄여야 하는 판에 뭔 권투? 남들은 저만치 나가고 있는데 체력을 키운답시고 시간만 축내다가 대학도 못 들어가라고? 거울 상단에 큼지막하게 써붙인 남자의 인생은 강인한 체력에서부터 라는 말은 점점 세기발의 힘이라고는 없다. 헬스장처럼은 아니더라도 체력을 단련시킬 수 있는 기본 기구들을 몇 개 갖추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줄넘기와 구형 러닝머신만으로는 좀... 체육선생이 제안을 했다. 그럴듯하게 들렸다. 신형 러닝머신도 하나 더 드리고 거꾸리, 스테퍼, 자전거 등등 자리를 마련하고 최신형 기구들을 들였다. 며칠은 들떠서 바라보기까지 했다.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을 돈만 축냈다. 미안한 마음인지 체육선생은 1년치를 선불로 내고 드나들었다. 동료도 달고 왔지만 2, 3일에 한 번 오다가 점점 뜸해졌다. 억지로 왔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청가봉이 제주도에 한번 내려와 보라고 성화를 대었다. 그래 여보, 당신한테 골프가 괜찮을지도 몰라. 잘 나가는 사람치고 골프 안 하는 사람 어딨어요? 안 되는 걸 백날 붙들고 있어봐야 사람만 골치. 이참에 우리도 한번 갈아타 봅시다. 응? 아내도 거들었다. 그럼 일단 한번 가보기나 할까? 못 이기는 척 제주도로 향했다. 곧 발등에 불이 떨어질 판이다. 당장 딸이 대학에 들어가면 뒤를 밀어줘야 한다. 이래가지고는 죽도 밥도 안 된다. 기댈 건 완부놈이 가져간 돈뿐인데. 아무래도 올해 내로 받아내기는 글렀다. 올해는커녕 언제가 되든 받아내면 다행이지 싶다. 다 좋았다. 경기도 좋고 바다도 좋고 공기도 좋고 청가봉이 제시하는 조건들도 괜찮았다. 사장은 왕년의 챔프를 잘 모셔야지 하면서 보수도 섭섭지 않게 제의했다. 부매니저 자리도 약속했다.
일단 상대하는 사람들이 다르잖아요. 코흘리게 중고생이 뭐예요? 젠프가? 청가봉이 부추겼다. 아내는 부 매니저란 말에 솔깃했다. 사장의 제의에 흡족해서 벌써 제주도 사람이 다 된 것처럼 굴었다. 바닷가에 서서 속이 시원하다느니 사람은 이런 데서 살아야 한다느니 말도 많아졌다. 그러다 해안으로 내려갔다. 구멍이 숭숭한 검은 돌 투성이었다. 저러다 미끄러지지 싶어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데 기우뚱하더니 넘어졌다. 소리가 심상찮았다. 몸을 일으키지 못했다. 도로 위까지 안고 올라와야 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날개를 얻은 것처럼 몸이 가뿐했다. 택시에서 내려 체육관이 있는 3층 건물로 들어서는데 발이 먼저 날았다. 까짓 바다야 가끔 가서 보면 되지. 하늘이야 여기서 보나 저기서 보나 그게 그거지. 더 높고 파래 보이기는 했지. 그래도 그거야 눈속임일 뿐이고. 역시 내 자리는 여기다 싶었다. 글로브를 끼고 몸을 풀고 나니 이게 바로 사는 거다 싶었다. 가기는 어딜 가? 권투를 두고. 골프? 청가야 너나 실컷 해라. 나는 싫다. 그거야말로 나를 버리고 남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아내는 부어오른 발목으로 쩔뚝거렸다. 바로 아래층이 한의원이건만 수건만 갈아대는 게 돈 걱정에 미련을 떠는 눈치였다. 아무래도 안 되겠네. 의사한테 보이고 침을 맞든지 해야겠어. 아우, 됐어요. 뼈가 어떻게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접지른 거니까 시간 지나면 낫겠지 뭐. 아내는 손사래를 쳤다. 그러고 보니 꼭 돈 때문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의원 원장 부인과 사이가 별로였다. 그쪽은 외모에서도 부티가 났다. 공부 많이 한 냄새가 났고 몸짓도 말씨도 나붓했다. 누가 봐도 교양미가 넘치는 미인이었다. 아내가 시샘할 만했다. 아내는 오다 가다 마주치기만 해도 험 잡는 말만 해댔다. 주는 것도 없이 밉다나. 그쪽은 아내와 달리 너그러웠다. 아내만 보면 차 한잔 하러 오세요 하고 청했다. 살면서 부자는 상종하지 말아야 한다더니 아래 위층에 살면서 사람 깔보는 꼴 우습지도 않다니까. 저희나 우리나 몸뚱이 위에 사는 직업인데 말이야. 말하는 거 듣고 있으면 저희는 마치 머리로 살고 우리는 몸으로 산다는 식이라니까. 아내는 과일이며 다과를 실컷 대접받고 돌아와서는 고마워하기는커녕 불평을 쏟아냈다. 지난번에 들으니 한의원도 경기가 영 안 좋아서 반으로 줄인다던걸. 반은 치과가 들어설 거라던데. 어? 정말? 그 정도래요? 요즘 사람들이 양의사만 찾지 어디 한의사를 찾아야 말이지. 사정이 안 좋다는 소리를 듣더니 아내의 표정이 변했다. 에휴, 안 가는 것보다야 낫겠지. 그래, 침이라도 한 대 맞아보지 뭐. 하면서 채비를 했다. 그렇게 얄미워 죽겠다더니 동정심 같은 게 발동이 되는 듯 싶었다. 남 잘 되는 건 배 아프지만 못 되는 건 힘이 나나 싶기도 했다. 접수를 하고 돌아서는데 감사의 달 딱 한 달 한정 10전 대보탕 반값이라는 광고가 눈을 끌었다. 아, 그래. 이참에 한약이나 한 재 지어 먹이자. 그렇잖아도 제주도 가서 살면 좋겠다고 한껏 부풀어 있는 아내를 어떻게 설득하나 걱정이었는데 뜻을 꺾자면 뭐 달래는 게 재상이다. 벌써부터 한약 타령을 하지 않았나. 시절 좋을 때는 1년에 한 번은 꼭 지어 먹던 것을 벌써 몇 번째 걸렀다. 아내가 먼저 한약 타령을 했다. 이참에 당신도 한약 한 재 하면 좋겠네. 제주도 가기 전에 한 재 먹고 가요. 제주도 가서 보니 당신 안색이 옛날 같지 않던데. 치료실에서 나오자마자 아내가 말했다. 한 번의 치료만으로도 통증이 확 줄어든 듯 보였다.
한약은 뭔 한약. 괜히 그런 거 먹었다가 몸의 균형만 깨지지. 이 튼튼한 몸에 무슨 보약? 의사는 며칠 침을 맞으면 좋아질 거라며 억지 웃음을 물었다. 한약 지어 먹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 잘 안다는 표정이었다. 한의원도 사정이 심각하다더니 간호사 하나는 내보내고 부인이 안내 데스크에 앉아 있었다. 남은 사람은 실습 간호조무사뿐이라고 했다. 실내가 썰렁했다. 소파도 TV도 더 커 보였다. 커다란 TV 화면에 끔찍한 환자의 모습이 확대되었다. 만병통치약이라는 붉은 빛의 가루가 환자의 얼굴에 겹쳐졌다. 정신을 잃은 사람도 깨어나고 곧 죽을 것 같은 상처도 회복시켜주는 묘약이라고 했다. 아, 무미야. 그거라면 얼마 전에 방송에서 본 적이 있었다.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유럽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최고의 약으로 사랑받았다던가. 약의 재료가 미라였다고 해 잊히지 않았다. 모략이 스며든 헝겊으로 싼 미라가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문제는 미라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사람들은 약재를 찾기에 혈안이 되었고 테네리페 섬의 동굴에서 수만 구의 미라들을 찾아내었다. 모두 유럽으로 보내져 가루가 되었는데 그 후 더 이상 미라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라는 계속 더 필요했다. 재료를 구할 수 없게 되자 거래상들은 급기야 불황자나 죄인의 시신, 병에 걸려 죽을 사람의 시신을 미라인 양 속여서 팔아넘겼다. 뭐 그런 이야기였다. 저게 왜 지금 재방송인가? 응? 재방송할 시간도 아닌데 녹화인가? 한이 살아서 필요한 부분을 녹화해 두었나? 아, 저거 녹화물입니다. 태 브로커가 가져다 주더군요. 한때 유럽에서는 저약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재료로 쓰인 미라가 동인하자 중개인들이 병든 시체나 버려진 시체로 대체했다니 황당한 이야기지요. 한의사가 손을 씻고 나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그의 아내가 커피를 내왔다. 간호조무사도 보이지 않았다. 그마저도 내보냈나 하고 있는데 헐레벌떡 밖에서 들어왔다. 손에는 둘둘만 광고지와 버너를 들고 있었다. 버너 하나는 벌써 계단참에 세워두었다며 숨을 헐떡거렸다. 저기, 그 댁에는 집세 올려달라는 소리 안 합디까? 한의사가 물었다. 딱히 그런 건 아니지만 뜸들이는 소리는 몇 번 하더군요. 우리는 보증금을 올리든 월세를 올리든 하라고 성화입니다. 지금 한의원이라는 게 구멍가게 수준인데 말이죠. 에휴, 우린 아예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세를 안 올려도 접을 판이죠. 2층은 병원을 반으로 나눈다는 말이 있던데 언제쯤 공사를 하시나요? 아내가 실내를 돌아보며 물었다. 그런 의논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건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월세나 좀 올려주고 다 쓰려고요. 요 며칠 우리 집에 손님이 좀 드는 거 보고 이상하다 싶었지요. 아, 위층이라 모르시려나? 뜻밖의 말이었다. 손님이 좀 든다고? 그래서 병원을 줄이려던 것도 없던 일로 했다고? 손님이 많아졌나요? 잘된 일이군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손님이란 게 다 의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죽을 수는 없으니 가보는 겁니다. 환자가 아니라고요? 우리 집 사람이 동창 모임이 있다면서 저 병원 많은 동네에 갔다 오더니 지나가는 여자들이 죄 마스크를 하고 다닙디다 하는 겁니다. 마스크를? 아, 미세먼지 때문에? 요즘은 좀 그만하지 않나요? 그게 아니라 얼굴을 뜯어 고치는 중이라는 얘기지요. 성형수술 때문이라고요? 나보고도 생각을 확 바꿔보라면서 미용관리 쪽을 권하지 뭡니까? 처음엔 무슨 씨나라 까먹은 소리야? 했는데 배부른 소리 한다면서 자기가 먼저 설쳐대기 시작합디다. 뭐 어쨌든 그나마 우리 집사람이 불러들이는 그 손님들이 있어서
그나마 활기가 돌기는 하는데 자꾸 자존심 같은 게 치밀어 올라와서 말이죠. 그러고 보니 안내 데스크 아래도 벽면에도 살은 빼고 피부 속은 채우고 요요 없이 탄력 있는 피부, 굶지 않는 다이어트 등등의 문구가 붙어 있었다. 아, 네.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돈은 벌어야 하니 그런 손님이라도 없는 것보다야 낫지요. 요즘은 내가 꼭 저 이상한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기분입니다. 어느 날은 꿈에 저 미라를 팔아먹는 중개인과 딱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내 얼굴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에휴, 마음이 그리 약해서 어쩝니까? 선생님이야 어쨌든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정당하게 의료 행위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엄연히 다른 겁니다. 내가 그동안 이 짓 하려고 공부를 그렇게 했나 싶기도 하고요. 서글픕니다. 문을 열고 여자 두 명이 들어왔다. 한눈에 다이어트 손님임을 알 수 있었다. 한의사가 벌레 씹은 얼굴로 일어섰다. 체육관으로 올라오자마자 아내가 말했다. 그 간호조무사 아가씨가 들고 온 광고지 말이에요. 내가 슬쩍 봤는데 태반주사 광고더라고요. 만병통치약처럼 써놓았던 걸요. 태반이라고? 그게 벌써부터 인기래요. 우리야 변두리에서만 돌아서 어두운 거지 먹기도 하고 주사도 맞는데요. 피부에도 그저 그만이라는 말도 있고. 아, 그래서 그 미라로 만들었다는 유럽의 만병통치약 이야기를 녹화해두고 보여주는 거였구나. 태중개인은 또 무슨 소린가 했더니 그런 거였구나 싶었다. 에이,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하여튼 꽉 맥혀가지고서는 식인종 얘기가 왜 나와요, 거기서? 태반은 어차피 버리는 건데 태반에서 뽑아낸 성분을 먹는다고 식인종 소리까지 들먹여요? 하긴 나 어릴 때도 그런 말이 있었지. 그때는 지금과 달라서 결핵이 무서운 병이었어. 그때 윗마을 어느 할머니가 엄청 심각해서 곧 죽는다고 했었는데 애기 태를 구해 먹고 나았다고 하더구만. 그니까 내가 사는데 필요하면 하는 거지. 사람 사는 게 뭐 별거 있나? 그리고 사실 고기라는 게 소건, 돼지건, 닭이건 다 남의 살을 먹는 거잖아요. 다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 당신도 발상을 확 바꿔봐요. 한의사 선생님처럼. 저 양반 표정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어쨌거나 병원 문 안 닫고 돌아가고 있잖아요. 나도 들어봤어요. 중국에서도 성형하러 온다더라고요. 그 동네 의사들이 진짜 병 고치는 의사들보다 수입이 더 좋다더라고요. 권투라고 다를까? 당신도 생각을 좀 짜내 봐요. 에이, 권투는 다르지. 권투에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나? 아내는 그 이야기를 이자를 들고 찾아온 완부놈에게도 했다. 꼭 할래서 한 건 아니었다. 때맞춰 걸려온 청가봉의 전화 때문이었다. 아이고, 형님은 우리 사장님의 파격적인 제의도 거절하고 뭔 고집을 그리 부립니까? 골프장건으로 청가봉이 투덜거렸다. 그러게 말이에요. 골프도 싫고 그렇다고 한의사 선생님처럼 방향을 틀 수도 없고. 에휴, 이 사람은 하필 권투를 해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니까요. 어서 이리 내놓으라는 성화에 전화기를 건네주면서도 아내는 청가봉에게 푸념을 했다. 한의사를 부러워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는 눈치 빠른 완부놈이 괴물었다. 아, 어쩐지 계단 올라오는데 계단참 광고 속에 미녀가 서 있더라니. 오며 가며 보니 제법 사람이 들더라고요. 번호를 보면서도 늘씬한 미녀만 눈여겨봤지 미처 그 생각은 못했네. 아, 한의원이 그렇게 나가기도 하는구나. 근데 태반은 또 뭔 얘기랍니까? 써붙여 놓은 걸로 봐서는 거의 만병통치약이더라고요. 에이, 소한테 소를 먹이면 광우병에 걸린다던데
사람이 그런 거 먹어도 되나? 먹는 게 아니고 주사를 맞는 거래요. 피부에 바르거나. 꼭 입으로 먹어야 먹는 건가요? 그게 그거지. 완부놈은 한의원 이야기를 듣더니 코를 흠흠거렸다. 뭔가 생각할 것이 있을 때 하는 버릇이었다. 권투라고 다를 건 뭐 있어요? 연신 흠흠거리며 찻잔을 빙빙 돌렸다. 아, 내가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는가 모르겠네. 요즘은 뭐든지 외모 아닙니까? 다이어트는 대세 중에 대세라고요. 우리도 해봅시다. 다이어트만 겨냥하면 한의원이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요. 운동으로 하는 다이어트야말로 진짜 다이어트지. 약물 같은 걸로 하는 다이어트랑 비교가 됩니까? 아, 정말 권투가 딱인데 말이야. 대박을 터뜨릴 수 있을 거라며 너스레를 떠는 완부놈이 밉지만은 않았다. 형님이야 몰랐을 리 없고. 에이구, 형님처럼 제것 없으면 못 사는 위인을 위해서 이 완부가 또 나서야지 어찌겠소. 혀를 끌끌 차며 궁둥이를 털고 나가더니 며칠 후 여자들을 이끌고 나타났다. 한때 스포츠 댄스를 함께 다녔던 여자들이라고 했다. 거울이 꽉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문을 밀고 들어서는 완부의 모습 어디에도 빚쟁이는 없었다. 권투가 미인들을 위해 시중든다면 그게 어디 권투냐?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만지는 여자. 벌써 자전거 위에 올라앉아 페달을 밟고 있는 여자. 샌드백을 툭툭 건드려 보며 깔깔거리는 여자들로 체육관은 금세 소란스러워졌다. 아, 미인 대신 건강이라는 말을 써봐요. 10년씩 공부한 의사들도 그쪽으로 방향을 트는데 뭐 어때서요? 야, 난 그렇게 못한다. 다 데리고 나가라. 아, 체육관 문 닫을 거요? 이렇게 답답해서야 원. 저렇게 아무것도 든 것 없는 주먹에서 어떻게 힘이 나오나 몰라? 완부놈은 구스렁거리며 여자들 쪽으로 돌아섰다. 자, 누구 링 위로 올라가 봐요. 인앤아웃만으로도 비계살 확확 빠질 테니. 인앤아웃이 뭐예요? 주먹을 피하는 동작이지 뭐예요. 요리조리 몸을 틀다 보면 금세 땀이 비오듯 하고 살도 저절로 빠져요. 아, 물론 피부는 탱글탱글해지고요. 자, 누가 먼저 오를래요? 여자들과 주거니 받거니 너스레를 떠는 완부놈 앞에서 아내도 눈만 끔뻑거린다. 놈은 체육관이 마치 자기 집처럼 군다. 허벅지 살이 미어 터질 듯한 미인 하나가 링 위로 올라간다. 아, 주먹이 운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놈 잡아오라 하면 돈 없는 놈 잡아가면 된다는 우스갯말처럼 아무리 힘센 권투 챔프라도 돈이 없으니 기가 꺾이는 모습이 안타까웠는데요. 정말 자영업이라 하는 것은 의사이건 학원이건 같은 애환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손님이 떨어지자 뭔가 다른 시도를 모색해보는 한의사와 챔프. 삶이 참으로 녹록지가 않아 보입니다. 한편 우리는 소설 속에서나마 위안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소리 없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시는 책나들 구독자님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 전하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